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쉬리쌤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0회 기출분석 특강 1교시 6부 시간입니다. 문제 29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29번. 전기 안전사고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겉면이 벗겨진 전선을 그대로 사용한다. 2번. 욕실의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운다. 3번. 전기가 연결된 상태에서 전기기구를 세척한다. 4번.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 전선을 잡아당겨 뺀다. 5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에 겉면이 벗겨진 전선을 그대로 사용하면 누전되겠죠. 샌다 이거죠, 전기가. 그런데 그 부분을 또 만지면 감전이 일어날 수 있겠죠. 위험하죠. 그리고 이렇게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열이 발생해서 화재 위험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틀렸죠? 2번. 욕실의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우는 게 맞습니다. 욕실에는 물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을 안 해야겠지만 꼭 써야 한다면 안전하게 보호용 커버를 씌우는 게 좋겠죠. 3번. 전기가 연결된 상태에서 전기기구를 세척하면 위험하죠. 항상 세척을 할 때는 전기가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틀렸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 전선을 잡아당겨 빼시면 안 되겠죠. 플러그를 잡고 코드를 빼야겠습니다. 만약에 전선을 잡아당겨서 빼면 코드가 휠 수가 있겠죠. 문제가 발생하겠죠. 5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면 과전류가 흐를 수가 있겠죠. 과부하 걸린다고 하죠.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문제 30번. 재가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탁은 다리 간격이 좁은 것을 둔다. 2번. 창틀에 액자를 걸어 햇빛을 차단한다. 3번. 욕실 안에 작은 나무 발판을 설치한다. 4번. 화장실 배수구에 소독제 원액을 부어 놓는다. 5번. 현관에 작은 의자를 두어 앉아서 신발을 신고 벗도록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 식탁은 다리 간격이 좁은 것을 두면 다리를 넣었을 때 불편하겠죠. 걸리적거리고 간격이 좀 넓은 것을 사용하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2번. 창틀에 액자를 걸어 햇빛을 차단한다 그랬는데 창틀 주변에는 액자를 놓거나 걸거나 하지 않습니다. 떨어져서 위험하고요. 햇빛을 차단하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하고 커튼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틀렸고 3번. 욕실 안에 작은 나무 발판을 설치한다. 안 좋겠죠? 나무 발판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욕실 안에 뭘 깔아야 된다면 그것은 미끄럼 방지 매트겠죠. 그리고 이러한 미끄럼 방지 매트는 욕조 안에도 까는 게 좋습니다. 물이 차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욕조 안에도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주세요. 4번. 화장실 배수구에 냄새 난다고 소독제 원액을 부어놓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소독제는 염소 계통일 텐데요. 이런 염소는 휘발을 하면서 점막을 헐게 해요. 그럼 호흡기 점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눈도 따갑게 해주고 피부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희석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원액 그대로 사용하면 안 좋습니다. 5번. 현관에 작은 의자를 두어 앉아서 신발을 신고 벗도록 하면 안전하겠죠? 서서 허리를 굽히고 신발을 신을 때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안전하게 신발 신게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31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시설 대상자의 여가 활동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렵지 않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배정한다. 2번.
가족의 의견을 중심으로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3번 다치지 않도록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고 쉬게 한다. 4번 움직임이 빠르고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5번 개인보다는 단체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대상자가 지금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었어요. 그때 여가 활동을 도우려면요. 신체적인 것, 인지적인 것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여가 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죠? 1번에 보시면 어렵지 않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배정한다고 했네요. 왜냐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됐다라고 했잖아요. 너무 어려우면 하기 싫죠.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겠죠? 정답 1번이에요. 2번 가족의 의견을 중심으로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가족의 의견이 틀렸습니다. 여가 활동은요. 대상자의 욕구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다치지 않도록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면 안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면 안 되고 신체 기능에 맞는 쉬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움직임이 빠르고 활동적인 프로그램 안 되죠. 거동이 불편한데 이런 빠르고 활동적인 프로그램은 낙상의 위험이 있잖아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5번 개인보다는 단체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니죠. 여가 활동을 도울 때는요. 항상 개인의 선택권이 중요하고 개인의 욕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체보다는 개인의 욕구를 더 고려한 개별 프로그램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문제 3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2번 대상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3번 요양보호사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4번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5번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 협조를 위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는 1번 대상자의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의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 2번 대상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대상자가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기록을 하면 아무래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더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비스에서 빠진 건 없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더 살피게 되겠죠. 그래서 책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3번 요양보호사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기록을 잘했다고 자질이 있는 건가요? 기록을 못했다고 자질이 없나요? 그건 아니죠. 그럼 기록을 통해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혹은 잘못된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수정해 나가기 위해서 기록을 한다. 그러면 맞겠죠. 이건 틀린 겁니다. 4번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오래 기억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개인정보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기록을 하시면 안 되고요. 기억하려고 기록하시면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록하지 않습니다. 5번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업무 협조를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질 높은 서비스 할 수가 있겠죠. 정답 5번이었습니다. 문제 33번 요양보호사의 재가급여 제공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를 급여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관리체계는 1번 보건복지 포털 2번 사회복지 종합관리망 3번 요양시설 관리 시스템
4번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5번 건강보험급여 청구 시스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써야 하는데 그 중에 어르신 댁으로 가서 요양보호를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죠? 방문요양, 방문목욕, 그리고 간호사가 제공하는 방문간호.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요. 어르신 댁에 태그라는 카드를 부착을 해놓고요. 핸드폰으로 이걸 딱 찍어가지고 실시간으로 급여를 제공한 내용을 공단에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사용하는 기술은요. RFID라는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송된 내용은 급여 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같은 재가급여는 수기 기록이 아니라 전자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네 가지는 들어본 바 없으시죠? 그러니 답이 될 수 없을 것이고 들어본 바 있는 4번이 정답입니다. 지금은 그저 정의 정도만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이 내용이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잘 공부해 두세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문제 34번.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이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대해 명시하는 서류는 1번 임종관리서, 2번 완화의료동의서, 3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4번 호스피스 이용동의서, 5번 요양보호급여계약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도 교재가 개정되고 나서 처음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나왔어요. 정의만 나왔어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즉 앞으로 나아질 기미는 없지만 오로지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의학적 시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본인의 의사에 대해서 명시하는 서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전에, 미리라 그랬으니까 사전에 연명, 생명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된 의료적 행위에 대한 나의 의향을 미리 기록해둔 문서, 그래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되는 겁니다. 자, 지난 문제에서 이거 3번이 답이었는데 나머지 보기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막 만들어 보았습니다. 임종관리서는 그냥 정말 지은 거고요. 완화의료동의서는 통증을 완화하고 고통을 줄여주는 이런 의료적인 행위에 대한 동의를 하는 동의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는 앞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겠다는 거에 동의하는 거겠죠. 자, 5번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된 문제도 앞으로 좀 더 깊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모의고사에서 몇 번 다뤘어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 깊게 다뤘으니까 잘 공부해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5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때 요양보호사가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1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 2번 곧 회복될 것이라고 희망을 주며 안심시킨다. 3번 장례 절차를 가족과 상의하여 대상자에게 알린다. 4번 요양보호사의 종교의식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5번 대상자가 같은 동작을 반복할 때 억제대를 사용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는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할 수 있어요. 왜요?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겠죠. 그리고 가장 큰 불안감은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해야 된다. 이런 게 가장 큰 심리적 불안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안정을 주겠죠? 그래서 1번,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주면서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안심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곧 회복될 것이라고 이런 희망을 주는 건 거짓말인지 다 알지요? 절대 안심이 되지가 않습니다. 3번에 장례 절차를 가족과 상의 아니죠. 대상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한테 통보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의사 결정권을 대상자 본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장례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좋지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장례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언도 남기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면 되겠죠. 4번에 요양보호사의 종교의식으로 틀렸죠. 대상자의 종교의식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괜찮겠지만 나의 종교를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5번 대상자가 같은 동작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서요. 그럴 때 억지로 억제대를 사용해서 못하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때는 부드럽게 이마를 문질러주면서 진정을 좀 시켜주시고 좀 평안한 음악들을 틀어주시고 책을 읽어주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1교시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30회 기출분석 2교시 1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열공!